난립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구린데가 있는 사람들이 나네. 구린데가 없으면 난리칠 것도 없어요. 어디냐? 써머리 일단 갔어. 써머리 어디쯤 읽었어요? 한 주가 뻥 뜨니까 적어놨나? 적어놨네. 여러분 입금과 입금 불산이부터 하면 되겠네. 네. 그죠? 네. 써머리 읽었어? 안 읽었지? 서머리 세무조정까지 해서. 응? 아 서머리 그때 2절 세무조정까지 해서. 아 그래. 그 입금불산이. 오케이. 네. 여러분 3절에 입금과 입금 불산입은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뭘 많이 읽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있는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고 의제 배당 파트랑 같이 엮여요. 네. 물론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까지 엮이거든.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그리고 의제 배당 이 세 개가 같이 엮이면 2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중에 2개씩 엮이면 1차형이다. 세 개가 다 엮이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라. 사이즈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서머리를 좀 많이 읽어야 돼. 얼마나 많이 읽을 건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랑 의제 배당까지 읽고 요 문제 풀어보자고. 됐죠? 일단 서머리 입금과 입금 불산입부터 먼저 4-47페이지. 그래서 내가 구독이라는 걸 다 했네. 구독. 누가 그 퍼레이드만 녹화해가 계속 올려. 관계자인가봐. 구독과 좋아요가 자기한테 힘이 된다 해서 내가 구독하고 좋아요 아침에 또 3개 눌러주고 왔어. 이 따봉 그게 좋아요지. 그지? 유튜브는. 그지? 옛날에 따봉이라고 했었어. 그럼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좋아해. 자, 447페이지. 입금 보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도 있죠. 다만 다음 제외한다. 자본 또는 출자의 답이 반대의 경우는 송금 불산이 되었고, 그죠? 입금 불산이 항목으로 열거된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넘어갑니다. 자, 입금의 범위에 돼 있죠, 그죠? 개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눈으로 쓱 보니까 뭐 간접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 하나씩 보자. 4-49페이지. 주요 입금 항목이 매출액 입금이죠. 그죠? 애누리 할인 차감한데 순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지. 회계랑 입장이 같네. 다만 차이는 매출 할인의 차감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차감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죠? 부가세법은 어땠어요? 부가세법도 입장이 똑같다. 됐죠? 자, 그리고 자산의 양도 금액. 회계는 네트한 금액이었죠? 그죠? 왜? 네트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이라고. 그죠? 근데 세법은 총액법 논리라고. 그지? 양도가액은 입금, 장부가액은 송금. 그때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한 금액이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기주식 양도한다. 그죠? 자기주식 양도하면 여러분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이잖아. 회계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자본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우리는 취득가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잖아. 액면가액법으로 안 한다고. 그건 이제 미국 기준이거든. 회계책에 그런 거 실려 있더나. 예, 약간 주 비교. 비교해가지고 이제 취득가액법으로 하는데 이제 취득가액으로 이제 하면 이제 차변에 자기주식이 오잖아. 그러면 세법의 입장은 자기주식이 자본조정 항목이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송금산이 기타 하고 그리고 입금산이 유보해야 되거든. 그지? 입금산이 유보한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유가증권. 그렇게 하면 세무조정이 이제 두 개가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야.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같이 따라다닌다고. 우리 보통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되잖아. 근데 기타도 같이 없어져. 이게 세무조정이 좀 어렵거든. 근데 2차 시험 때 그런 게 많이 등장하고 1차 시험 때는 자유식 처분 이익이 뭐냐? 입금이다. 자유식 처분 손실이 뭐냐? 송금이다. 그것만 나와. 그것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기타로 처분하는 거지. 그지? 회계의 입장은 어떤데? 자처익은 자본잉여금이지. 상법의 입장은 자본준비금이라고. 똑같다 그 얘기야. 회계랑 상법이랑 입장이 똑같아. 세법은 입금으로 본다.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처분 손익으로 보는 거야. 됐죠? 그리고 소각 단계에 돼 있죠. 소각은 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건 자본거래니까 회계랑 입장이 똑같다.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볼 필요 없다. 넘어갑니다.
자산의 평가 손익이 미실현 손익이니까 인정이 안 된다. 다만 평가 이익을 입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보험법 기타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 즉 유무형자산의 평가증이 아니, 그죠? 무형자산도 포함돼, 됐죠? 평가증만 인정이 돼, 됐죠? 그래서 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 무형 적용했다. 요거는 법에 따른 평가증이 아니니까 임의 평가증으로 보는 거야. 부인된다고요? 그지? 그럼 재평가 인정금 회계 처리하면 그 세무 조정이 어떻게 될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입금산입 기타하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무로 없애버린다고. 그지? 나를 봐봐. 입금산입 기타하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무 세무 조정이 두 개네. 그지? 그러니까 법인세 회계 파트에 기간 내 배분과 기간 간 배분이 같이 믹스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 주잖아. 그지? 세무 기간 간 배분과 기간 내 배분이 믹스되는 거. 그래야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 재미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평균 세율 적용할 때 주의해야지. 그지? 하나는 소멸될 시점, 하나는 올해. 그지? 응. 한계 세율 알겠다고. 그 얘기 한번 해줬지. 뭐 아지널 뭐 이런 거 해줬지. 미분 이런 거. 수학 시간이야.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어디 있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죠? 유형자산, 그죠? 원칙을 꼭 기억해야 돼. 원가 평가 원칙이라고, 그지? 다만 천재지변이나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체불자의 체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계상한 평가 손실은, 그죠? 밑에 별표시 1번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다. 결산 조정 사항은 우리가 귀속 사업연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조절을 못한다 그 얘기야. 근데 폭을 조금 넓혀놨어요. 괄호 안에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파손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도 포함이 된대. 됐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재무자산은 원칙이 원가법 원칙이 아니라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 가능해. 그러니까 평가 손실 계산하고 싶으면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저가법을 선택하면 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뭔데? 저가법 선택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원가법을 선택했겠지. 원가법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가 손실 계산하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됐죠? 파손이나 부패도 외관상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 됐죠? 그러니까 유형의 경과로 평가 손실 계산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 얘기야. 됐죠? 자, 밑에 유가증권도 원가법만 인정이 되는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해버렸대. 이때는 그 발행법인이 상장인지 여부 불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 발생했대. 회생이 인가결정을 받았대. 부실지원 기업이 됐대. 그 법인이 상장법인이어야 돼. 만약에 비상장이면 나랑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고. 그때 특수관계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의 범위는 1% 미만 보유주주인데 여기는 1%가 아니었다고. 5% 그리고 10억 원. 엔드의 요건이었어. 그지?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별표시 3번에 비상장법이 주식을 5% 이하 소유하면서 엔드의 요건이라고요. 취득가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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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만 이 평가 손실 계산할 때는 비만 금액으로 1,000원 남겨놔야 된다. 그 정도. 전액 평가 손실 처리했다. 그럼 송금부사는 유보 1,000원 해야 되는 거야. 그 숫자가 더럽게 나온다고. 요걸 꼭 끼우거든.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자,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정리 봐봐. 정리 2번 봐봐. 진부하나 물리적 손상에 따라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손상차순 잡았대. 손상차순 잡은 거는 세법에서 인정 안 된다고. 법에 따른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즉시상각 의제로 보고있다 그 얘기야. 감가상각판에서 즉시상각 의제 공부했죠? 그죠? 즉시 올해 상각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지. 시분 계산하는 거야. 전액 송금물산을 유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면 송금물산을 유보겠지. 토지 이런 거. 그지? 됐죠? 손상차순 알죠? 기억나죠? 졸면 안 돼. 시작과 동시에. 그지? 명절 너무 빡세게 보는 거야. 그지? 정신 차려야지. 우리에게 명절이 어딨어. 고시생에 명절 이런 거 없어. 그지? 맨날 공부하는 거야. 학교 가면 맨날 노는 거야. 정말 안타깝게도 합격 딱 하잖아. 합격 이제 시험 딱 치고 합격자 발표될 때까지 공부가 안 된다 했잖아. 근데 그 유예 때는 내공이 쌓여 있거든. 유예 때 내공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딱 풀잖아. 풀면 느낌이 온다고. 됐다, 안 됐다,
느낌이 온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 1교시 끝나자마자 시은 씨는 아버지한테 전화했다고. 그래. 아버지가 왜? 그래. 시험 아이가 다 맞춘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 했잖아. 2교시 끝나고도 전화가 된 것 같아요. 막 이랬잖아. 됐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술 진짜 먹는 거야. 진짜 먹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 때까지 2달 정도 텀이 있거든. 텀이 있는데 보통 주변에 보면 있는 집 애들은 이제 해외여행을 가. 그래가지고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 오거든. 미련이지.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돈을 빌려서라도. 돈 누가 빌려주는데? 부모님 빌려줘. 부모님 돈은 빌려가야 안 갚아도 되는 돈. 은행이랑 좀 달라. 나중에 목돈으로 갚을게요 이래가지고 입 싹 닦아도 아무 소용 없네. 법적으로 강제성도 없어. 정말이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가. 나는 그때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부모 잘 만나서 막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간이 인생 살면서 또 없어. 그때 여행을 가. 갔다가 학기사 발표 하루 전날 들어와. 하루 전날. 그럼 나는 뭐 했는데 갈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나이 먹고 친구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만화방에서 책을 이만큼 빌려서 가방에 담아서 또 도서관 가면 막 그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이랑 친구들이 왜 왔는데 이러는 거야. 갈 데 없어. 뭐 하려고? 만화책 빌려왔다고. 열혈 강호 막 이런 거 빌려오니까 막 빌려오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이제 서울에 가서 한 달 연수 받는다고. 한 달 연수 받을 때 농담 아니고 맨날 먹을 거예요, 술을. 맨날. 그럼 맨날 술을 먹잖아. 마지막 날에 평가를 해. 시험을 보거든. 한 달 연수 받은 거에 대한 평가를 보는데 그때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1차 시험 난이도야. 1차 시험 난이도. 근데 개판이야. 왜 개판인데? 술 먹고 다 까먹고 없어. 그럼 이제 불안감이 확 몰려오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술 먹고 다 까먹고 없는데 근데 또 어떻게 또 돼. 못하면 굶어 죽거든. 이게 휘발성이 강해. 농담을 섞어서 얘기했는데 시험 당일날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이후에 까먹으면요 책을 펴오면 돼. 자,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좀 준비해야지. 즉시상으로 이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밑에 자산수증액 채무면제액 그죠? 시가로 한다. 자, 밑에 세법상 처리에 입금이 맞다. 다만 2월 교수부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은 기타다. 그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 이 경우 국고 보조금 등은 결손 보조 시 입금 불산지 바라는 자산수증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좀 기억하고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 있다. 말문제 보기로. 됐죠? 등장하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죠. 지금. 저 밑에 이제 보존 대상 2월 교수금의 범위 발생률도 제한이 없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입금 불산의 효과 없어지는 거지. 됐죠? 넘어갑니다. 각종 환입에 환급금에 처리돼 있죠. 단기전에 비용 계산했을 때 송금 인정된 게 환입되면 입금이고 송금 불산의 항목이 환입되면 입금 불산이고. 됐죠? 됐죠? 저 밑에 별표시 1에 각종 환급금 이자, 국세는 국세환급 가산금, 지방세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 몇날 떼겠냐고. 요거까지 뭐 한다고 따지겠어. 그냥 전부 다 정사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입금 불산을 해버리자. 됐죠? 됐죠? 자, 그리고 3.6에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대. 그지? 장사하는 놈이 싸게 사네. 잘했다고. 그대로 인정된다고. 다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해가지고 그 개인한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해야 되는데 개인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소득이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을 못한다 했잖아. 그래서 매입한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지. 그치?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데? 입금 산입시키는 거지. 차익만큼을. 그럼 입금 산입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유보 처분한다고. 그럼 결국 내가 사온 자산은 시가로 바뀌게 되는 거지. 세법상 가액이. 됐죠? 됐죠? 네. 그죠? 요게 의제배당 파트에 같이 엮인다고. 그지? 왜?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파트에도 같이 엮이고.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계산 어떻게 하는데? 수입배당 빼기. 지급이자. 그지? 지급이자. 분모에는 자산축소 9대 주식적 수익. 그 주식은 세법상 주식이잖아. 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가감해야 되니까. 여기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지. 됐죠? 넘어갑니다.
37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받는데, 그지?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분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입금으로 봐야지. 됐죠? 반대로 결손금이고 소급이겠지. 됐죠? 넘어갑니다. 손익분배 비율이다. 손익분배 비율. 됐죠? 지분비율 아니야. 됐죠? 넘어갑니다. 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범위도 차입금 과다법인이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업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 과다법인. 그지? 초과라고 이상이 아니고 2배로 딱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은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지? 수익금의 기준이 아니었다. 자, 그 밑에 계산 제외에 주택과 무주토지 보증금은 제외였다. 그리고 기기장치 이런 것도 제외였다. 근데 추계의 경우에는 주택과 무주토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었다. 그리고 법인도 모든 법인이고 계산 대상 방법 이런 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계산 단위는 임대부동산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다. 됐죠? 부가세법은 임대 물건들로 해서 부동산별로 됐죠? 세무조정은 입금 사립하고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그죠? 사후 관리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다음 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주법인은 자산이 50% 이상이어야 돼. 자산 위주로. 됐죠? 자, 밑에 괄호 2번에 일반적인 경우에 감주임대료 계산 방법 돼 있죠? 그죠? 주택보증금을 제외하고 추계시는 포함하고 적수 계산은 무조건 임대 개시일이다. 그 전에 받았다, 그 이후에 받았다, 상관없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건설비에는 토지는 제외고 건축물은 취득가격 베이스다. 장부가격 베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차감하면 안 되고 평가손익도 가감하면 안 된다. 취득가격 베이스니까 취득가격에다가 자본적 지출에만 가감하면 된다. 됐죠? 일부만 했다 그러면 저기 면적으로 안 분해해서 된다. 그리고 금융수익에는 수입이자 할인율, 수입배당금, 수익, 신주수권 처분 이익, 유가족권 처분 손익 네팅한다. 됐지? 그리고 여기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거였다. 됐죠? 자, 그리고 적수 계산할 때 우리 보통 초일산임, 말일부산임, 초일부산임, 말일산임 둘 중에 하나는 빼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앞, 뒤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하고 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365일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4-61페이지 세법별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이제 정리되죠? 부가세법이 제일 수월하다. 그죠? 법인세법이 제일 까다롭고 소득세법은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 금융수익에 2개만 들어가고 2개는 차감하고. 됐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요게 안 나온다. 물어보고 싶을 때는 법인세법에서 계산 문제로 물어보지. 그럼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을 물어본다. 주택이 어떤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었지? 소득세법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엔드 요건으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경우.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저 밑에 3.9에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이 기속되었거나 기속될 금액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입금 불산임 항목 하나씩 보자. 자본 항목에 대한 세법의 처리, 자본금, 주발초 이런 거 원모 씨앗을 구성하니까 감자 차익, 그죠? 자본 거래니까 이거는 포함 안 시킨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이전 차익 이거는 본질적으로 주발초랑 동일하다 있다. 그죠? 자처익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처분 손익으로 봐가지고 입금으로 본다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주발초 돼 있죠? 그죠? 주발초는 입금 불산임 항목이다. 다만 채무 출자 전환의 경우 이제 좀 회계랑 느껴요. 회계에서 채무의 출자 전환은 뭘 주의해야 돼? 그렇지. 그지? 자본을 측정한다고. 자본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 파트에서는. 그지? 세법에서 채무의 출자 전환은 중간에 시가를 하나 끼워넣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액면가액을 초과해가지고 시가만큼만 주발초로 가. 시가를 초과한 부분은 채무 면제액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입금이라고. 입금. 됐죠? 입금 사립 기타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만약에 2월 기술도 오전에 충당을 시켰대. 그럼 입금 불산입 기타 하는 거지.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요건 충족법인에 해당한다더래. 그럼 요건 충족법인에 해당하면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선택사항이라고. 그럼 뒤로 미룰 때 입금 불산입 기타 또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추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입금 산입 기타로 취인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석다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요건 충족 범위는 뭔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눈으로 쏙 보면 왠지 곧 망할 것 같은. 그지? 이거 암기다 뭐하니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그죠?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다 그렇게 해가. 됐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별표 12번 시험 문제 등장했는데 좀 어렵게 등장했었다.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제곱 면제액이야. 주발초는 없는 거야. 됐죠?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수험생들이 어마어마했어. 이제는 다들 잘 넘어갑니다. 2.4에 각 사람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2월 입금이라고 표현했지. 작년에 입금이야. 그럼 올해 입금이 아니지. 그지? 근데 올해 수익으로 잡았대. 그럼 입금 불산입 해야지. 그지? 작년에 입금이니까 마이너스 유무 해야 되겠지. 그지? 다음 페이지. 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게 어렵지. 그치? 참 복잡하다. 자, 내국보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중과세 조정과 시에 소득세법에는 그로스업이 있었죠. 네. 그죠? 법인세법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 요거 말고 또 뭐 있지?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지. 네. 그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요 제도를 적용한다고. 그래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는데 다음 페이지.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 그죠? 어차피 전부 다 송금 산입해버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기는 거겠지. 입금 불산입을 어떻게 계산하는데 수입 배당금 빼기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주식 적수. 이러면 왠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세법은 지금 자산 적수분의 주식 적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보완 자산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랑 계산 방식이 유사해 보이는데 주의해야 된다. 됐지? 그리고 세법을 하고 있으니까 세법상 주식 적수야. 다만 자산 적수는 또 회계상 자산 적수란다. 못자겠노. 그지? 1차 시험에는 이게 얼마인지 주어진다. 2차 시험은 이걸 계산하도록 주는 거예요. 세법상 자산 적수를 주는 거예요. 유보 항목을 주고. 그래가지고 회계상 자산을 뽑아내는 역으로. 그러면 이제 2차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별거 없죠. 그죠? 그리고 각 법인별로 계산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없는 걸로 본다. 퉁치면 안 된다. 세무조정은 무조건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 한다. 됐죠? 입금 불산입 율부터 보자. 입금 불산입 율. 이 책의 저자 강윤태 회계사님이 그런다. 입금 불산입을 암기 못하면 시험장에 가지고 이거 문제 풀라고 건들지도 마라 그 얘기야. 니는 수준이 야다 그 얘기일 거야. 됐죠? 자, 이게 4-70페이지. 입금 불산입 율은 피출자 법인의 출자 비율에 따라서. 그지? 이게 무슨 말인데? 암기하기 수월해졌다. 과거에는 피출자 법인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따라가지고 달라졌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20% 50% 기준으로 20% 이상이다 그러면 80%, 50% 이상이다 그러면 100%, 그럼 20%가 안 되면 30%. 이렇게 암기해 간다더라. 그지? 니는 그러면 암기 했었지. 지금은 올 때마다 헷갈린다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올 때마다 헷갈린다고. 여러분들 암기하기 수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복잡했어요. 더.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4-67페이지를 다시 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지. 참고하라 그 얘기야. 참고 어쩌겠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한 지주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무산 특례 규정돼 있죠. 조합과 수험할 때 이거 강의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과거에 있던 규정이야. 원래 과거에 있던 규정인데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 피출자 회사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가지고 수입 배당금 입금 무산율이 달라졌거든. 그리고 지주회사에 따라 가지고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가지고 또 있었어. 그러면 율을 4가지를 암기했어야 됐다고. 그 중에 이 지주회사에 관련된 게 뭐냐면 지주회사는 이거야. 아름다운 사람들 금호아시아나. 왜 디스하는 거 아니야. 금호아시아는 진짜 비주얼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비해서 아름다워. 정말이야. 너무 디스하나? 실력을 봐야 돼. 아무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는 금호산업이었거든. 금호산업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금호산업은 그러면 생산 라인 이런 게 있느냐? 생산 라인 이런 거 없어. 그럼 그거는 뭘로 묻고 사는데 각 계열사별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배당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면 수입이 배당이잖아. 주수입이. 그러면 입금부사님률을 좀 높이 적용해 줘야지. 이중과세가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높은 고율을 적용해 줬었어. 그게 과거에 있던 규정인데 이게 유예가 돼가지고 한 번에 다 없애지는 않고 2026년 말까지만 이걸 적용해 주도록 남아있어. 아직 부칙에 보면 있어. 부칙이라는 게 있어. 부칙 좀 짜증나는 게 있어. 책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맨날 확인을 한다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안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짜증나는 거야. 아무튼 간에 우리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시험 당일날 기준에 이제 세법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어.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고율을 적용해 준다면 일단 율만 눈으로 봐봐. 입금부사님률 굉장히 높죠. 그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야. 자, 밑에 보자.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일단 밑에 별 표시에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돼 있지. 동그라미 주고 업종 요건. 지주회사가 금융지주면 자회사도 금융자회사여야 돼. 지주회사가 비금융이면 자회사도 비금융이고. 그러니까 금융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는 거지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야. 이거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게 시험에 경험 자료로 많이 등장했어. 금융이냐 비금융이냐 이것만 구분해. 됐죠? 자회사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회계 시간에. 그죠? 밑에 지분율 요건.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배당 기준에 현재 3개월 이상 보유. 요건 똑같지? 그지?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수입 배당은 입금부사에 적용 안 하잖아. 그 표현이랑 똑같지? 그런데 요건이 40%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 거란에 상장 벤처인 경우는 20% 이상. 됐죠?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장 벤처는. 다시 올라가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돼 있죠? 그죠? 자회사가 비상장이래. 40% 이상 됐죠? 됐죠? 오른쪽에 자회사가 상장이래. 반으로 따지면 돼. 20% 이상. 요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럼 뭐 수험생들이 어떻게 암기해가는데 잘 봐. 암기를 좀 도와줄게. 암기는 여러분들 몫이지만 수험생들이 이렇게 암기해가. 자회사가 비상장인 경우, 상장인 경우는 비상장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비상장만 보자. 비상장은 어떻게 암기해가는데 40% 이상, 80% 이상 요렇게 됐나요? 그럼 40% 이상이면 80%, 80% 이상이면 100%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중간에 개정되면서 새로 하나 또 들어갔어. 뭐가 들어왔는데 50% 이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 90%. 됐어요? 요렇게 쪼개야 돼.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요렇게 기억하는 거야. 일반적인 수입 배당 입금부사님은 20% 이상, 50% 이상. 지주회사는 40%, 80%, 중간에 50%가 하나 생겼다. 됐나요? 됐어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 암기하기 엄청 수월해진 거야. 과거의 수험생들은 이거 되게 어려웠어. 네 가지를 암기했어야 되는데 뭐가 또 어려웠냐면 과거에는 이상이 있었고 초과가 있었어. 지금은 다 이상이야. 지금 수월해진 거야. 수월해진 거야. 아니잖아요, 세무사님. 2026년 말까지만 이거 적용되니까 2027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 해 더 해. 그건 싫잖아.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 얘기. 뭐 하나가 어려운 게 없어지면 또 새로운 거 어려운 게 등장하고 막 이래. 여러분들 그 금융자산 파트 봐봐. 금융자산 파트에 이제 끝판왕이 없어져 버렸다고. 재분류하는 게 매도해서 만기로 재분류하는 거 끝판왕이 없다고. 그게 없어져 버렸다고. 없어져 버리니까 뭐 어려운 게 또 갑자기 등장했어. 저기 보험 수지적 가정에 따른 게 나왔다. 저기 여러분들 그 파트 저 파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종업원급이요. 끝판왕이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김현덕 회사의 와꾸를 다 만들었겠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와꾸를. 엄청 어려워. 근데 그거 2차 시험장 들어갈 때, 1차 시험 말고 2차 시험장 들어갈 때는 분계까지 꼭 숙지해서 들어가요. 1차 시험장 들어갈 때는
붕괴 숙제에서 들어가긴 좀 힘들 거예요. 붕괴가 참 어려워. 수납증 급여 부채 이런 거 인식할 때, 네팅한 금액으로 인식할 때 붕괴가 참 어려워. 근데 2차 때는 할 수 있어. 2차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김영대 회사님 왁구 있잖아. 그걸 보면서 한 개씩 붕괴 끊어봐. 아, 요건 단기 소년 인식하는 거였고, 요건 기타 보소년 인식하는 거고, 그렇게. 붕괴 끊을 줄 알아야 돼. 아무튼 됐죠? 네. 됐죠? 뭐가 됐는데 암기를 좀 도와드렸어요. 암기는 여러분 몫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이렇게 암기해 간다. 이 유를 암기 못하면 그냥 문제 풀라고 달려들지 마. 응? 못 푸는 거야 결국에는. 됐죠? 응. 좋습니다. 자, 4-69 69페이지. 적용 배제. 1차 시험에는 요걸 많이 건드린다. 그러니까 A, B, C 3개 회사에 내가 투자했다. 혹은 4개 회사에 투자했다. 요거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사율 계산하라 뭐다 계산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요 중에 한 2개 정도는 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네. 됐죠? 그때 적용 배제 규정 중에서 1차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확정일이에요. 저 자식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배당 기준일은 뭐고 배당 확정일은 뭐예요? 배당 기준일은 언젠데? 보호기한 말 얘기하는 거지. 배당 확정일은 언젠데? 그래, 주초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배당 기준일은 뭐 하는 날인데? 누구한테 배당 줄 건지 정하는 날이지. 얼마인지는 언제 정하는데? 주총 때 정하지. 그러면 배당 기준일에 우리는 붕괴를 끊을 수가 있어? 못 끊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지? 무식한 말이 붕괴지. 유식한 말로 바꾸면 뭐야? 인식과 측정 과정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보호기한 말 시점에 배당과 관련돼서 인식 측정을 할 수 있어? 못 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인식 측정을 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야. 오답 보기로 많이 등장하지. 그지? 배당금 지급일은 관심 없지. 우리 만든 게 아니니까. 그지? 관심 없지. 아니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요즘에 문의 많이 오더라. 주식 막 되게 많이 튀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당이 이제 슬슬 이제 높아져가지고 막 겁이 나는가 봐. 그래서 뭐 주식 투자법인을 설립을 해볼까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돈을 얼마 있길래 주식 투자법인까지 설립하지? 뭐하는 사람인데 직장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속으로만 이래 얘기하고 그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무슨 주식 투자법인이세요? 네가 아니야. 수십억 수백억도 아니고 무슨 안 그래? 무슨 법인이야. 개인으로 투자하면 되지 조그맣게. 안 그래? 주식 투자하다가 봐봐. 100만 원 하다가 이익이 나면 상관없는데 꼬랐어. 10% 마이너스 됐어. 그럼 얼마로 바뀌었어 내 돈이? 90만 원으로 바뀌었지. 그럼 다시 10% 이득이 나면 본전이야? 아니잖아. 그럼 뭐 지 미천이 이제 부족해서 본전이 안 된다 생각하고 남의 돈까지 끌어온다고. 남의 돈까지 끌어와가지고 투자하려면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아요. 지 돈만 가지고 금융투자회사를 만드는 거는 상관없어. 투자원을 만드는 거는. 그래 막 미래까지 보고 그러더라고. 자식들을 등 기사를 앉혀가지고 배당을 줘가지고 그걸 이제 세율 구간을 낮추고 그거 하나 말고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막 당장 눈앞에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 걸 막 문의하고 하더라고. 그런 문의를 의외로 많이 줘. 서울에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법인, 부동산 임대법인 이런 거.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만 냅두세요. 그럼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기가 원래 투자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랬다고. 뭐 하시는 분인데요? 월급쟁이야. 그럼 그 회사의 충성을 따지면야지. 안 그래? 그걸로 돈 버는 것보다 그 노력을 회사에 기하면 임원을 더 빨리 날걸? 아니 저도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다고. 친구들이 제가 이거 직장 그만두고 요거 학교 일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봐. 영호야 그 세무사는 괜찮나? 괜찮나? 그게 속뜻이 뭔데? 네 합격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만두고 공부해서 합격해볼까 싶은데.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한대? 하지마. 왜? 니도 했잖아. 나는 호를 다니는데 했잖아. 니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잖아.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으면 하면 안 되나?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럼 처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니만 고시생이 돼야지 왜 처자식까지 다 고시생이 돼야 돼? 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래요. 이 공부에 투자할 노력을 회사에 투자하면 임원을 달 수 있어. 임원. 텔레비에 나오는 그 임원희 말고 임원. 얼굴 빨간 사람 말고. 근데 뭐 그럼 니도 왜 했는데? 임원 뭐 2년 안에 진급 못 하면 나가는 집에 와야 되는데. 상품에 따라 1년 보장돼도 진급 못 하면 집에 와야 되는데.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 계속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금 학교해가지고 저 이제 30 넘어가지고 공부 시작해가지고 학교가 이제 한 10몇 년 됐다고 강의하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재미가 있어. 요즘 들어서 왜 재미가 있는데 애들이랑 롯데월드 가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롯데월드 가니까 재밌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 직업이라서 롯데월드에 자주 갈 수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애들이랑 어떻게 그래 가겠어. 내일 또 가야 된다니까. 윈터 매직 포레이드 3월 1일까지만 하는 퍼레이드로 3월 2일부터 이제 봄 퍼레이드로 바뀌어. 율동을 이제 많이 안 기하는데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불태워야 된다. 그렇다고. 또 동기부여 시켜줄까? 또 동기부여? 얼굴 조금 다크서클 좀 많이 안 내려왔냐? 어제 새벽 2시에 잤거든. 일하고 책도 좀 보고 이런다고. 오늘 새벽 6시 반에 일어났거든. 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닭강정 튀겼어. 닭강정 튀기고 감자튀김 튀기고 저거 콩나물국 한 솥 끓여놓고 어제 던킨 도너츠에서 도너츠 사오고 근데 이제 식탁에 쫙 깔아놨지. 왜? 우리 와이프 캐나다 간지 지금 5일 됐어. 캐나다 10일 갔다 온다 했다고. 캐나다 간지 5일 됐다고. 아침에 애들 먹을 거 쫙 세팅해놨어. 어제 밤에 애들한테 얘기해놨거든. 아빠 오늘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치? 세무사라서 강한 거야. 얼마나 좋아. 그치? 남자가 세무사면 와이프가 여행을 길게 갈 수 있어. 안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안 그래? 직업만 가지고. 안 그래요? 그치? 아니 나는 안 가더라도 그치? 아니 같이 가는 게 좋지. 와이프가 가고 없는 동안에 여태까지 못했던 걸 막 하고 있다고. 못했던 거 애들 2층 침대 샀다. 이케아에서 사다가 조립했어. 미치겠는 거야. 1시간 반쯤 조립하고 있는데 애들이 옆에서 막 쫙. 아빠 언제 되는 거야? 원래 5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야 30분밖에 안 지났어. 아니 아빠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지났어. 아빠 조립 되게 잘해. 집에 공부가 다 있는데 애들 그걸 못 참더라고. 얼마나 좋아. 와이프한테 비밀로 해요. 사지만 했거든. 애들 2층에서 앉았다. 얼마나 좋아. 세무사라서 가나. 동기부여가 되죠. 그죠? 와이프 해외여행 길게 보내놔놓고 집에 잠을 못 잤어 한 며칠. 왜? 깨끗한 거 좋아한다 했잖아. 와이프 없는 동안 내 집에 지금 대청소하고 있거든. 대청소. 장롱에 와이프 옷 다 잡아뺐어. 다 잡아뺐어. 싹 정리가 다시 집어넣었는데 정리를 했더니 안 들어간다 이제. 와 우리 와이프 대단한 사람이었어. 거기 그 옷을 어떻게 다 넣고 있었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옷장을 2개를 샀어. 옷장을 2개를 사야 들어가더라고. 그걸 조립해가지고 내 서재방에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옷을 너무 좋아. 쾌적하고. 어제 싹 정리하고 옷을 싹 걸어놓고 제스키 2개 탁 돌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이제 곰팡이도 없을 거. 뽀송뽀송하고 느낌이. 세무사라서 가나. 동기부여가 돼요? 되죠? 농담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거 했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벌이가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주변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세무사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세무사 조금만 버티라. 세무사라는 직업은 40대 때 빛을 본 직업이다.
40대 때 40대가 되면 또 50대 때 빛을 본다 하겠지. 50대가 되면 60대 때 뭐야? 그 전에 죽겠네. 빛도 못 보고 그 생각했는데 아 괜찮아. 해나오니까. 그리고 애들이 나를 엄청 좋아해. 애들이 같이 퍼레이드 가서 막 율동하니까 애들이 손을 꽉 잡고 있다고. 롯데월드에 가면 손 움직이지 말라고. 딸내미가 손을 내면 못 움직이게 딱 잡고 있어. 아빠 뭐 할까 봐봐 이렇게. 그게 너무 좋아 그게. 그런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손에 묻힌 김에 조금만 고생해가지고 조금만 더 고생해가지고 합격해라 놓으세요. 초반에는 분명히 회의감이 들 거예요. 왜 이걸 고생해야 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직장생활하는 것도 훨씬 낫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뭐 자꾸 직장생활 비교하니까 애플이나 뭐 구글 이런 데 취직하면요. 거기 타임키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 비교를 못해. 자, 또 봅시다. 4-69페이지. 요거는 적용 배제다. 어떤 건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그리고 배당 기준 일정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기업에 각종 소득공제 받는 유동화 전문회사. 페이퍼 컴퍼니들. 그죠? 투자회사, 명목회사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지? 그죠? 그리고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소득공제 받는 데 있죠.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법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하나에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주어질 거야. 100%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됐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100% 감면하거든. 공장은 별도 쪼개졌어요. 공장. 예전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 본사 이래 됐었는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기구, 제주자유미유기업 이거 암기 못해. 어떻게 수험생들이 암기하는데 제주도 관련된 세액감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그리고 동그라미 4번부터가 개정대가 새로 들어온 거야. 요게 좀 복잡지. 그지? 자산 재평가법을 위반해서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입 배당금도 있지. 그지?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는데 그냥 법을 위반한 3% 재평가 세율. 밑에 동그라미 오번에 합병 차익 중 3% 재평가 세율. 이런 식으로 우리 암기하기로 했다고 그냥. 기억나요? 이 용어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자, 이거 166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보자. 의제배당 파트거든. 4-166페이지. 요거 기억나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요거 이제 회계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자본 파트에서 공부했죠? 그죠? 자본의 방이 몇 개가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그죠? 미잉여금. 요 방이 몇 개 있어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 그죠? 물론 국제 기준은 요걸 어떻게 3개로 구분하죠? 그죠? 납입자본, 그죠?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익여금. 근데 계산 문제 풀 때는 5가지 구분해가지고 해야 돼. 그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자본잉여금을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라고 해. 자본준비금. 이 자본준비금 주발초 이런 거. 요거는 배당이 재원으로 쓸 수가 없지. 그지? 그런데 상법이 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중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면서 이걸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럼 봐봐. 이걸 감액한다고. 이게 뭔데?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지? 요거 입금이잖아. 그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겠지. 요 중에 입금인 거 있지? 자처익. 그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겠지. 주발초래.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 되겠지. 그지?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요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이라고. 됐어요? 상법에서 자본준비금이라고 표현하니까. 그죠? 다시 보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도 있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왜 원칙인데? 자처익. 아니 뭐래요? 자꾸 헛소리를 내. 주발초를 또 올리면 된다고.
그게 원칙이야. 됐죠? 다만 예외는 뭔데? 입금으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뭘 과세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뭐가 있는데? 채무면제이익, 이익잉여금. 그죠?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발주도 있지. 이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유식 소각익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거래. 그럼 의제배당이겠지 뭐야. 그지? 배당으로 과세되겠지. 적격 합병 차익주 입금 항목분이래. 입금 항목분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거지. 입금 항목분이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거지.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입금 항목이잖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겠지.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그 얘기야. 됐죠? 또 그러면 이번에 3%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요거는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준비금이라기보다는 평가차익 성격이래. 평가차익. 이것도 입금으로 과세가 된대. 과세가 된대. 그리고 또 그러면 3번에 적격 합병 차익, 적격 분할 차익주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됐어요? 이것도 입금으로 과세가 된대. 한도를 해가지고. 됐나요? 됐어요? 근데 밑에 별표시 2번 봐봐. 별표시 2번에 이거는 입금이 맞긴 한데 이중과세 조정 대상은 아니다. 왜? 그 재평가 적립금을 쌓은 법인 입장에서는 입금으로 과세 안 했었잖아.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받은 법인만 입금으로 과세한다 그 얘기지. 됐죠? 됐죠? 됐어요? 됐죠? 이걸 감액해서 받을 배당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과세하겠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손가락 잠깐만 끼고 손가락 잠깐만 끼고 1-55페이지 1-55페이지 맨 밑에 재평가 적립금 봐봐. 3% 세율 적용부 발생시 입금 아니잖아 봐봐. 그지? 근데 받는 사람 입장 4-155페이지 4-155페이지 죄송해요. 1-1이라고 했어. 아, 4-155페이지 봐봐. 맨 밑에 재평가 적립금 봐봐. 1% 세율 적용부는 입금이 맞지? 그지? 근데 받을 때도 입금으로 보지? 그지? 저율로 했기 때문에. 그지? 밑에 3% 세율 적용부는 발생시 입금 아니지? 그지? 받았을 때 의제배당 아니라고 돼 있지? 근데 아까 제가 의제배당 맞다 했잖아. 그지? 감액해서 받는 경우에 의제배당을 보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어요? 요렇게 기억해야 돼.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 어디로? 4-69페이지요. 동그라미 4번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를 안 한다. 동그라미 5번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를 안 한다. 됐죠? 그죠? 요건 요렇게 기억하자고. 3%니까 3%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돼 있네. 그리고 뭐 분할 차익 중 3%라고 돼 있네. 됐어요? 아니, 암기 요령이다 그 얘기야. 암기 요령. 개정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았어.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시험에 등장한다면 요게 등장할 거야. 요게 확 바뀌었지. 동그라미 6번에 피출자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 배당금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부 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대. 내가 당초에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주식이 감소된 거야. 왜? 내가 그 주식을 다시 줬거든. 그래서 불태워서 없애버린 거야. 왜? 소각이라고 돼 있거든. 그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한테 대가를 줬는데 그게 취득가액을 초과한대. 이게 뭔데? 감소차익이라고. 감소차익. 감소차익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원래. 그지? 그지? 합리적으로 바뀐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감소차익 입금불사의 항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됐죠? 합리적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 7번에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자본전입법인 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이게 뭔데? 의제배당의 유형 2번. 유형 2번이래. 유형 1번에
특례 2 실질적으로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부가 증가한 경우에 의제배당을 과세했었잖아. 그지? 그지? 그런데 그게 재원이 입금 불사님 항목이었대. 예전에는 그런 거 구분 없었다고. 이제 구분하자.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야. 됐죠? 페이지도 한번 따라갔다 오자. 일단 아까 4-160이랑 153이랑 두 가지 다 갔다 오자. 4-160 4-160 페이지 유형 2번 감자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대가에서 취득가액 초과하는 거. 이건 실질적으로 처분이 이익이잖아. 근데 이거 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수입 배당 입금부산이 혜택을 주기 위한 거랬지. 근데 이제 감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4-153페이지 할까? 4-153페이지 특례 2번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대. 실질적으로 부가 이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게. 그런데 재원이 입금 항목이 아니었대. 그러면 이중과세는 조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내려봐봐. 이중과세 조정은 혜택이라고.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런 혜택을. 됐어요? 됐나요?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암기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헷갈린다고. 개정돼서 들어온 것 때문에. 됐어요? 됐나요? 그런데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는 전통적으로 자주 등장했던 것들이 지금도 자주 등장해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개정사항들은 말 문제 보기 차원으로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다시 들어오세요. 깔끔한 타임. 4-69페이지 다시. 지급이자 다음을 제외한다. 그지?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올 수 있는 거. 선택권이 주어져가지고 어떤 거?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송금부사에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비 연지급 수입이자. 됐죠? 오케이. 즉 선순위에서 불산입된 거 먼저 차감한다.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부사니까 수입배당금 입금부사율 같이 엮인 문제에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부사율을 나중에 해야지.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이 같이 엮이면 수입배당금 입금부사율을 나중에 해야지. 왜? 의제배당금 입금사는 유보니까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니까. 그러면 세 개가 같이 엮여 있으면 무조건 수입배당금 입금부사율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한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맨 뒤에 박스 2번 밑에 별표식 세부상에 보유 주식 수를 계산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의 원칙이잖아. 그지? 평균법 원칙인데 여기서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겠다. 여기가 독특한 거였다. 그리고 밑에 주식적수는 세법상 주식적수다. 다만 주식적수 계산할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주식은 제외하겠다. 그죠? 돈을 빌려가 산 게 아니니까 그 얘기다. 자, 그다음 나머지 뭐 필요 없네. 넘어갑니다. 4-13페이지 새로 들어온 규정.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 받았다. 과거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규정만 적용했었다. 근데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입 규정도 적용을 해준다. 두 개 다 해주냐? 중복 적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 적용하면 나머지는 적용 배제다. 됐지? 됐죠? 자, 어떻게 적용해 주는데 밑에 외국 자회사 요건 보세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 이상을 배당 기준은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돼. 됐죠? 기준일이 확정일이 아니고. 됐죠? 그리고 6개월이야.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밑에 수입 배당금의 95%를 입금 부산의 기타 또는 마이너스 유보해 주겠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들 보정합시다. 4-75페이지 저 밑에 괄호 이번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돼 있죠? 그죠?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할 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이것도 또 적용이 된다 하더라. 됐죠? 그 정도만. 이것도 적용이 된다 하더라. 됐습니까? 됐죠? 4-76페이지 부가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니까 그죠? 입금 부산이라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여금 상금 자산이니까 입금 송금 부산이라고. 됐죠? 자 밑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면 송금 부산입니다. 됐죠? 근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네. 근데 송금으로도 인정 안 되는 게 있더라. 사세 등 세 가지는 법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송금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 사가 뭔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세는 세액계산서 혹은 매입처별 세액에서 학기표 부서실이 관련된 것들. 그리고 등록점 매입세. 됐나요? 죠. 자, 방금 3번에 의제 매입세 4-135페이지 지금 갑시다. 4-135페이지. (4번에) 부가세 계산 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뺀다. 이것도 매입세니까 부가세 선급금 대여금이다 그 얘기야. 됐죠? 안 어렵지요? 돌아오세요. 이제 어디로 가는데? 7절로 갑니다. 7절. 의제 배당. 봐봐. 포기하면 안 돼. 의제 배당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수입 배당 입금불사이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엮이면 좀 어렵다 그 얘기. 그죠? 두 개가 같이 엮여서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겁을 내가지고 막 제껴야 되겠다 이래 하면 안 된다고. 단독으로도 등장하니까. 예? 이거 제껴가지고 나 못 잡아. 2차 시험 때도 무조건 나온다고. 자, 4-151페이지. 의제 배당 유형 1, 2에 나눠져 있다고. 그죠? 다른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잘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유형 1이 뭔데?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라 받는 무상주. 그지? 대개부터 생각해보자. 잉여금 자본 전입했다는 얘기가 뭔데? 무상증자했다는 얘기야 회사가. 그러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입장이면 투자법인이면 내 입장에서 분계 어떻게 끊어? 분계가 어딨어? 비만기로 가는 거지. 내가 투자한 금액에 차이가 없는데. 됐죠? 근데 세법은 달리 보겠다 그 얘기야. 세법은 어떻게 달리 보는데 밑에 그 잉여금 자본 전입한 대상이 입금 항목이면 의제 배당을 보겠대. 입금 불산임 항목이면 의제 배당 보지 않겠대. 다만 예외가 있대. 그 예외가 다음 페이지. 특례 1. 자기주식 소각이 자본 전입한대.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이래. 혹은 소각 당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대. 그러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겠대. 됐지? 재원이 뭔데? 자기주식 소각이. 이게 뭔데? 감자 차익. 그러면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임을 하면 안 되겠지.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됐지? 그러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는 입금 산입하고 유보하겠다는 얘기지. 얼마를 위로 올라가서 의제 배당액은 주식수의 액면가액 기준이라고. 근데 괄호안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우리나라는 상법에 따라 가지고 주식 배당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배당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시험에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을 달리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러면 이제 발행가액으로 해야 돼. 주식 배당은. 됐죠? 상법에 따르면 발행가액은 그냥 액면가액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어쩌겠어. 문제를 위한 문제로 숫자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무슨 학원에 모의고사가 있었어. 학원이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눈에 초점이 없다고. 눈에 초점이 없다고. 뇌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초점이 없는 거 되게 무섭다고 앞에서 보고 있어. 롯데월드 퍼레이드 인형문 같네 뭐 이런 느낌. 뇌를 보는 것 같은데 초점이 없네 이런 거. 그래요. 자, 밑에 기속 시기는 자본 전입 결의한 날 받은 날이 아니다. 됐죠? 근데 이거 어떻게 시험에 이게 등장해서 밑에 별표 시기에 동그라미 1로 무액면 주식 이게 안 등장했어. 이게 어떤 건데요? 상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원래 무액면 주식을 허용을 안 해주다가 무액면 주식을 허용해 주는 걸로 바뀐 거야. 무액면 주식이 뭔데요? 액면이 얼마지 안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의제 배당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액면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뭐 저기서 요번에 발행한 주식을 자본 전입한 금액을 주식으로 나눠야 되겠지. 어쩌겠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어? 근데 이게 시험에 한번 등장을 했어. 등장을 했다고. 어쩌겠어. 됐지요? 네. 그렇죠?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다음 특례 2.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한대. 자기 주식에는 배정이 안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재배정 혹은 실권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지분 비율이 틀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이익이 변칙적으로 이전이 된다. 그만큼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지.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155페이지에 있는 이걸 암기해야지. 그죠? 자본에 적립하는 잉여금이 주발초래. 입금 아니지? 그럼 의제 배당도 아니지. 그지? 근데 재원 면적이긴 해. 그럼 입금이니까 의제 배당이 맞지. 지분을 줘가면은 재원이 뭔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분여됐으니까 의제 배당은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지. 됐죠? 자, 밑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에 관한 종류식 주발초는 입금한 거가 아니거든. 의제 배당 아니라고. 그런데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이 됐대. 이익잉여금이 재원이래. 그러면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그 얘기야. 됐나요? 네. 종류주식이라는 게 있어. 종류주식. 여러분들 그거 하나 공부했을 거 아니야. 저기 회계 시간에 무슨 상환우선주 공부했죠. 네. 그죠? 그거 왜 시험에 나와? 상환우선주 뭘로 처리해? 금융부채로 처리하잖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냥 자본이거든. 그 차이 때문에 나와. 그지? 그게 이제 누적적이냐 아니면 비누적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지? 비누적적이면 어떻게 해? 배당은 그냥 자본 잉여금의 처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그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배당 처분 두 개 끊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지? 누적적이면 그렇지. 이자로 처리되는 거지. 그지? 시험에 나온다고. 그지? 여러분들도 책 50만 원 들어있어. 밖에서 얼마나? 이 책 안 들어봤어 요즘에 좀. 중국에 이 책 펴볼 시간이 어딨어요. 자, 그 밑에 포괄적 교환 차익, 이전 차익은 주발처럼 똑같았지. 그리고 감사 차익, 입금 아니니까 의제 배당도 아니다. 다만 자유식 소각 이익, 입금으로 본다 했지. 입금이 아니라 의제 배당으로 본다 했지. 다만 수입 배당은 입금 부사는 안 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체의 입금이 맞으니까 의제 배당도 맞고. 됐죠? 요거는 수입 배당 입금 부사도 적용해야 할 거고. 그 밑에 재평가 적립금 1% 세율 적용분은 재평가 세율 1% 적용했기 때문에 입금으로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과세했었다 했어. 기억나죠? 네. 그죠? 그래서 의제 배당으로도 보고 3% 세율 적용분은 입금이 아니고 의제 배당을 보지 않아. 됐지? 됐죠? 그리고 수입 배당 입금 부사도 적용을 안 해. 그런데 이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을 본다 했었다고. 그지? 좀 주의해. 됐죠? 자, 제일 위에 이익잉여금, 그죠? 입금이 맞으니까 의제 배당 받고. 적격 요건을 갖춘 합병 차익, 분할 차익 있죠? 그죠? 요거는 안 됐다. 그냥 의제 배당 대상이면 의제 배당을 본다. 왜 안 하는데? 4-157페이지 메뉴에 세부사항 있지? 그죠? 요게 한번 기출도 됐거든, 최근에.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안 됐다, 우리. 그지? 보니까 합병 차익 중 의제 배당 대상이 있고, 분할 차익 중 의제 배당 대상이 있네. 우리 요 제목 정도만. 의제 배당 대상이 있구나. 의제 배당 대상이 있구나. 의제 배당 대상이 아닌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됐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네. 다 했나? 자, 이제 4-160페이지. 유형 2번. 감자 퇴사할 때 해상 합병 분할로 인한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하는 걸 했죠? 그죠? 시험에는 감자랑 합병이 등장한다 했어요. 감자는 단기소 주식 특례 때문에 등장하고요. 합병 분할 대가 중에 적격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거 따질 때 시가 기준인 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됐죠? 자, 밑에 의제 배당의 계산과 귀속 시기 돼 있죠? 그죠? 밑에 별표시 1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디 있는데? 밑에 괄호 1번. 괄호 1번. 대가 평가 방법은 시가 평가 원칙이다. 근데 적격 요건을 갖췄대. 그지? 그러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하죠.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합병 교부금 돈을 받았대. 돈 받은 건 바로 과세하기 위해서 둘 중에 작은 걸 안 됐다고. 그죠? 돈 받은 거는 저기 바로 과세하려면 그냥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하면 되지. 왜 둘 중에 작은 겁니까? 손실이 나는 거 보존해 주기 위해서 둘 중에 작은 걸 안 됐어. 기억나죠?
그죠? 오케이. 됐어. 그때 적격합병,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사업의 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죠? 이런 것까지 따지지 않고 그 시점에 의제배당 여부, 적격합병 분할 여부, 그걸 따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사업 목적성과 지분의 연속성만 따질 수 있다고. 그지? 보호기한 말까지 따져야 되는 그런 기준은 적용 안 하지. 그치? 당날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핍시다. 합병 분할. (4-345페이지) 4-345페이지랑 4-162페이지랑 둘을 비교하면서 보세요. 찾았죠? 사업의 목적성 있고 지분의 연속성 있죠. 근데 사업의 계속성 없고 고용의 승계 유지 없죠. 왜? 지금 시점에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할 건데 오기한 말까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는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성 1년 이상이냐, 내국법인간이냐, 합병 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이냐, 그러면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춘 걸로 보겠다고. 그때 80% 이상 따질 때는 밑에 별표시 1번 주식, 돈, 분의 주식. 그때 주식가액은 시가 기준으로 따지겠다 그 얘기야. 됐죠?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개정돼 있으니까 요거 잠깐 보실래요? 4-161페이지. 합병의 경우 합병 대가란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받아도 합쳐가지고 하겠다. 그죠? 합병법인의 모회사,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밑줄 부분이 개정이 됐다더라. 종전에 내국법인이었는데 이거 이제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한다더라. 그렇죠? 이런 합병이 있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를 잡아먹어. 내가 여기를 잡아먹으면 우리 회사 주식을 여기 이제 줘야 되잖아. 여기 주주들한테. 근데 내 모회사 주식을 준다고 여기에. 상당 합병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거든. 아무튼 그때 모회사에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이제 되도록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한다 그 얘기야. 밑에 분할도 똑같은 게 그렇게 개정이 됐다 그 얘기. 넘어갑니다. 4-163페이지. 요건 뭔데? 감자. 그때 감자 대가에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할 때 단기 수확 주식이 있으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단기 수확 주식이 뭔데? 감자전 2년 내에 취득한 무상주 중에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 된 거. 장난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장난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요건이 있을 때는 2년 요건이 있댔죠. 2년 요건. 그죠? 요것도 2년을 적용하면 됐지. 그래서 그 단기 소각 주식이 있으면 그 결론이 뭔데? 단기 소각 주식은 먼저 없어진 걸로 봐. 그때 취득가액은 없는 걸로 본다고. 나머지는요. 원래 유가증권 평가법이 법인세법에서는 평균법이니까 평균을 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4-166페이지. 아까 봤던 걸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매당. 그죠? 요거는 입금 불상인 항목이다. 다만 밑에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 준비금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요거를 재평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아까 의제배당은 아니랬잖아. 네. 요거를 감액해서 받는다고. 감액해서.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죠? 그런 경우. 그리고 적격 합병 차이, 적격 분할 차이 중 3% 재평가 세율 적용되는 거.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암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됐어. 자, 잠깐 끊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챕터가지고. 근데 계산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끊었다 갑시다.